수십 년 동안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이제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원사들은 이 방법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저렴하며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식료품 가격은 오르고 마트 선반은 비어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료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이웃보다 3배나 많은 감자를 수확합니다. 화학 대기업이 여기서 돈을 벌 일은 없습니다. 가든센터도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토양뿐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감자 수확량을 3배로 늘릴 수 있고 화학 비료에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밀 과학도 아니고 새로운 발명도 아닙니다. 비료 산업이 존재하기 전부터 효과가 있었던 오래된 지식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잊혀진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고 사람들을 자립하게 만들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기서 얻는 정보는 의존과 진정한 자급자족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내용은 마지막에 가서야 완전히 이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이며 각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을 건너뛰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농업이 산업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수톤 무게의 기계, 합성 비료, 유전적으로 최적화된 종자를 사용해 일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것이 공급 가능하고 공급망이 온전하며 가격을 감당할 수 있고 공장이 가동되는 한 작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요소들에 달려 있습니다. 생산을 중단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공장들, 당신이 영향을 줄 수 없는 가격들, 당신의 머리 위에서 결정되는 정치적 의사결정들, 전쟁, 엠바고, 에너지 위기들 말입니다. 10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농부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토양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식물은 공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적절한 구조, 적절한 환경, 적절한 시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인터넷도 과학연구소도 실험실 분석도 없었지만 관찰력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으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팔 수 없기 때문에, 의존성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비료 한 봉지는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료 없이 작동하는 방법은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기술들이 교과서에서 사라진 이유이고 원예 잡지에서 언급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형 원예 채널들이 항상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면서도 오래된 방법에 대해서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 것은 수천 년 동안 유효해온 자연의 법칙에 기초합니다. 감자는 생존의 달인입니다. 원래 안데스 산맥이 고향인 감자는 척박하고 돌이 많은 땅에서 자랍니다. 서리도 견디고 가뭄도 견뎌냅니다. 거의 모든 다른 식물보다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합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번식합니다. 감자 한 알이 10개, 20개, 때로는 30개의 새 감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작물도 따라오기 힘든 증식률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자에게 적절한 조건을 주는 법을 이해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놓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자를 다른 채소처럼 다룹니다. 구멍을 파고 심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감자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감자는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때 수확량 전체를 변화시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해 봅시다. 감자는 비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취미 정원사들은 약 20도 30cm 깊이로 구멍을 파고 감자를 넣은 뒤 흙으로 덮고 기다립니다. 이것도 작동은 합니다. 한 포기에서 5개, 아마 8개 정도의 감자를 얻을 수 있겠지만 비효율적입니다. 식물이 가진 잠재력의 아주 일부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엔진을 1단 기어로만 놓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감자는 원래 심은 깊이 아래에서만 궤경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덮여있는 줄기 전체를 따라 궤경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줄기가 흙 속에 더 많이 묻혀 있을수록 더 많은 궤경이 형성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어디에서도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대로 농사짓는 숙련된 정원사들은 북주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감자를 깊이 묻는 대신 약 10도 15cm 깊이의 얕은 고랑에 놓습니다. 더 깊어서는 안 됩니다. 감자는 위로 자랄 공간이 필요합니다. 위로 올라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싹이 약 15도 20cm 정도 자라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잎의 맨 윗부분 8도 10cm 정도만 남기고 줄기 주위에 흙을 쌓아 올립니다. 말 그대로 줄기를 새 흙 아래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식물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산사태에 묻혔다고 생각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로 더 뻗어나갑니다. 계속 위로 자라지만 동시에 다른 일도 일어납니다. 이제 묻힌 줄기를 따라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이 새로운 뿌리에서 새로운 감자들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메커니즘이고 그 이면의 생물학입니다. 이 과정을 성장 단계 동안 식물이 자라는 속도와 성장 기간에 따라 2번, 3번, 때로는 4번 반복합니다. 북주기를 할 때마다 식물의 비료나 화학물질 없이 오직 구조를 통해, 즉 식물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함으로써 또 다른 층의 감자를 형성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층 지하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감자 식물은 지표면 아래 약 20cm의 한 층에서만 5, 6, 아마 8개의 감자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북주기를 하면 여러 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10cm 깊이에, 어떤 것은 20, 30, 40cm 깊이의 다양한 높이의 감자가 생깁니다. 수직 공간을 활용하고 3차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기당 평균 2kg의 수확과 6kg이라는 놀라운 수확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기술 하나만으로 3배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같은 품종, 같은 토양, 같은 관수 조건에서 감자 2줄을 심었습니다. 한 줄은 평범하게 20cm 깊이로 심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른 한 줄은 얕게 심고
3번 북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평범하게 심은 줄기에서는 포기당 평균 18개의 감자, 약 2kg이 나왔습니다. 북주기를 한 줄기에서는 포기당 24도 28개의 감자, 약 5도 6kg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혁명적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탄소입니다. 감자가 궤경을 형성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잎의 광합성처럼 공기 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잎은 방분을 생산하지만 궤경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토양 속에 영양분이 필요하며 이 영양분은 토양에서 썩어가는 유기물에서 나옵니다. 옛날 농부들은 그것을 퇴비, 거름, 녹비라고 불렀지만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바로 탄소입니다. 적절한 온도와 수분을 맞추며 1년 동안 숙성시켜야 하는 완벽한 퇴비 더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분해될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재료, 탄소를 포함한 재료 말입니다. 짚이 이상적입니다. 가볍고 공기가 잘 통하며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썩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썩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성장 기간 내내 영양분이 고르게 공급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깎은 풀도 효과가 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갓 깎은 풀은 질소가 가득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토양에 넣으면 썩으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온도가 60,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타버려 식물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갓 깎은 풀은 항상 짚, 낙엽, 종이박스 같은 마른 재료와 섞으세요. 그러면 부패 속도가 늦춰지고 온도가 안전한 범위 내로 유지됩니다. 지난 가을의 낙엽도 같은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것은 탄소이고 구조이며 공짜입니다. 이미 당신의 정원에, 잔디밭에, 나무 아래에 널려 있습니다. 그저 모아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낙엽을 버립니다. 봉투에 담아 길가에 내놓습니다. 그것은 금을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낙엽은 정원을 위한 가장 귀중한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 감자를 심을 때 이 유기물을 토양에 직접 섞으세요. 바람에 날아가거나 새들이 파헤칠 수 있는 위쪽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는 옆쪽도 아닙니다. 뿌리가 자라날 바로 그 자리에 넣으세요. 고랑을 약 15cm 깊이로 파고 약 5cm 두께로 유기물을 한층 깝니다. 그 위에 감자를 놓고 다시 유기물을 한층 덮습니다. 그 다음 흙을 덮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생물이 완벽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식물이 자라는 동안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 곰팡이 및 기타 미생물이 이 재료를 분해합니다. 그들은 분자 하나하나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방출합니다. 질소, 인산, 칼륨, 미량 원소 등 식물이 필요한 모든 것을 화학 비료처럼 갑작스럽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천천히, 꾸준하게 식물의 요구에 맞춰 공급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화학 비료는 빠른 성장을 촉진합니다. 비료를 뿌리면 식물이 그것을 흡수하고 푸르게 변하며 빨리 자랍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뿌리 시스템입니다. 화학 비료는 농축된 염분입니다. 고농도의 NPK,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너무 많으면 영양분을 흡수하는 미세한 뿌리털을 태워버립니다. 식물은 얕고 약한 뿌리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지속적인 시비에 의존하게 되고 비료는 금방 씻겨 내려갑니다.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대부분이 지하수로 흘러가 버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만 끼칩니다. 지하수의 질산염, 강물의 인산염, 녹조 현상, 물고기 떼죽음 등이 그 결과입니다. 유기물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식물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토양을 살립니다. 토양을 살아있게 만드는 미생물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토양은 건강한 토양입니다. 건강한 토양은 건강한 식물을 생산합니다. 건강한 식물은 질병에 강합니다. 살충제나 살균제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 50유로씩 하는 화학 비료 포대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미 있는 것, 남들이 버리는 것, 자연이 당신에게 주는 것을 활용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물입니다. 양이 아니라 저장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감자는 특히 심고 나서 6, 8주 후에 시작되는 궤경 형성기에 수분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토양이 마르면 성장이 멈추고 감자가 작게 남습니다. 하지만 토양이 너무 습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궤경이 썩기 시작하고 곰팡이 질병이 퍼집니다. 수확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해결책은 물을 더 많이 혹은 적게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토양 자체의 구조, 즉 물이 고이지 않으면서도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달성해야 할 균형입니다. 유기물을 토양에 섞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토양의 질감이 변합니다. 부드럽고 포슬포슬해집니다. 흙 입자 사이에 작은 공기 주머니가 생깁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공기를 통과시키는 공간들입니다. 스펀지를 상상해 보세요. 자기 무게의 몇 배나 되는 물을 흡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꽉 막힌 덩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공기가 통하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토양도 그래야 합니다. 무거운 점토질 토양은 그 반대입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마르면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지고 젖으면 통과할 수 없는 끈적한 덩어리가 됩니다. 물은 스며들지 못하고 공기는 순환하지 못합니다. 뿌리는 말 그대로 질식하고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죽어갑니다. 하지만 유기물을 섞어주면 이 구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입자들이 서로 밀려나고 물이 흐르고 공기가 순환하며 뿌리가 자랄 수 있는 통로와 길이 생깁니다. 토양이 살아나고 지렁이가 들어옵니다. 지렁이는 터널을 팝니다. 이 터널들은 토양을 관통하는 파이프 시스템과 같습니다. 물은 깊은 곳까지 빠르게 스며들고 공기는 맨 아래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자 뿌리가 번성하는 환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지표면입니다. 토양의 표면을 벌거숭이 흙 상태로 두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토양을 가열하고 수분은 빠르게 증발합니다. 바람이 겉면을 말려버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하루만 지나도 표면은 먼지가 날릴 정도로 마릅니다. 3일이 지나면 상층 10cm가 말라버리고 식물은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집, 깎은 풀, 낙엽, 심지어 종이박스로 표면을 멀칭하면 보호층이 생깁니다. 태양이 토양을 직접 가열할 수 없고 바람이 수분을 쉽게 앗아갈 수 없습니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수분은 토양에 더 오래 머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가뭄이 심한 여름에는 이것이 좋은 수확을 거두느냐 아니면 수확을 아예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감자, 같은 토양의 두 밭입니다. 한 밭은
10cm 두께의 지프루로 멀칭을 했고 다른 밭은 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일주일에 한 번 똑같이 물을 주었습니다. 4주 후에 토양을 조사했습니다. 멀칭하지 않은 밭은 상층 15cm가 거의 말라 있었습니다.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아 잎이 처져 있었습니다. 멀칭한 밭은 깊은 곳까지 여전히 촉촉했고 식물은 싱싱한 초록색을 띠며 힘차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멀칭층 자체가 유기물이 됩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천천히 썩어갑니다. 미생물들이 위로 올라와 멀칭층을 분해하고 영양분이 토양으로 스며듭니다. 물을 아끼면서 동시에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일석이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지 마세요. 단지 토양에서 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수천 년 동안 효과가 있었던 원리를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그늘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죠? 감자는 햇빛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잎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햇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에너지도 없고 에너지 없이는 광합성도 없으며 광합성 없이는 당분도 없고 당분 없이는 감자도 없습니다. 식물이 최적으로 자라려면 하루에 적어도 6시간의 직사광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자 알 그 자체는 절대로 빛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자가 빛에 노출되면 포식자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천연 알칼로이드인 솔라닌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어 전략입니다. 감자는 자신이 지상에 노출되어 잡아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독소를 생산합니다. 솔라닌은 감자를 초록색으로 변하게 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독성이 있습니다. 적은 양은 치명적이지 않지만 두통, 메스꺼움, 위경련, 설사 등 불쾌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초록색 감자는 식탁이 아니라 퇴비통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북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북주기는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째, 이미 언급했듯이 더 많은 줄기를 땅속에 묻어 더 많은 감자를 생산하게 합니다. 둘째, 감자 위에 두꺼운 흙층을 만들어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북을 높게 쌓을수록 보호 효과가 좋아집니다. 맨 위에 감자 위로 최소 20cm, 가급적 30cm의 흙이 덮여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원사들은 땅을 파는 것이 힘들고 고된 무거운 점토질 토양 지역에서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집재배법 또는 감자탑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땅을 파지 않고 감자를 그냥 흙 위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짚을 30도 40cm 두께로 덮어줍니다. 식물은 싹을 틔우고 짚을 뚫고 재 자라납니다. 잎은 빛에 도달하고 감자는 짚층 아래에서 형성됩니다. 빛으로부터 보호되고 열로부터 보호되며 건조로부터 보호됩니다. 시즌이 끝나면 땅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삽이나 쇠지렛대로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죠. 그저 짚을 옆으로 밀어내고 감자를 줍기만 하면 됩니다. 감자들이 사실상 지표면에 놓여 있습니다. 흙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보통 수확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인 삽으로 감자를 손상시키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짚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를 위한 멀칭제로 남겨두거나 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토양을 뒤엎지 않는 퍼머컬처 시스템에서 특히 잘 작동합니다.
당신은 층을 쌓아 작업하는 것입니다. 매년 토양을 뒤집어 토양 생태계를 방해하는 대신 위에서부터 토양을 구축해 나갑니다. 미생물, 균사체 네트워크, 지렁이 모두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토양은 해가 갈수록 좋아집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흙 북죽이든 집재배법이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원리는 같습니다. 감자는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흙을 씻어내는 폭우나 언덕을 깎아내는 강풍이 분 후에는 정기적으로 식물을 점검하세요. 지표면으로 밀려 올라온 감자가 보이거나 초록색 부분이 보이면 즉시 흙을 더 덮어주세요. 며칠간의 빛만으로도 솔라니닌이 형성되기에 충분합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시간, 즉 인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원칙일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함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메시지, 즉각적인 만족의 세상 말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수확량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감자는 품종에 따라 완전히 익는데 약 100, 120일이 걸립니다. 조생종은 90, 100일로 더 빠르고 만생종은 110, 130일로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취미 정원사들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는 것이죠. 성급하게 굽니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수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한 포기를 캐보고 호두만한 작은 감자 몇 알을 발견하고는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모두 수확해버리지만 그것은 실수입니다. 개화는 수확 신호가 아닙니다. 개화는 식물이 번식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씨앗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씨앗이 아니라 감자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궤경 형성은 마지막 4, 6주 동안 일어납니다. 바로 식물이 시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잎이 노랗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아래쪽 잎이, 그 다음에는 중간 잎이, 결국에는 위쪽 잎까지 변합니다. 줄기는 부드러워지고 쓰러집니다. 식물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험 없는 정원사에게 이것은 병든 것처럼, 곰팡이가 핀 것처럼, 썩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썩기 전에 빨리 수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의 징후가 아닙니다. 식물의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입니다. 식물은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음 세대인 감자알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몇 주 동안 식물은 모든 에너지를 감자로 옮깁니다. 잎과 줄기의 모든 영양분이 분해되어 아래로 운반됩니다. 감자는 부풀어 오릅니다. 더 커지고 단단해지며 무거워집니다. 녹말을 저장합니다. 겨울과 휴식기, 그리고 다음 봄까지 기다릴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완전히 고사할 때까지, 더 이상 초록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줄기가 갈색으로 변해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도 일주일, 어쩌면 2주를 더 기다리세요. 압니다. 힘들다는 것을요. 당신이 해낸 결과를 보고 싶을 것입니다. 노동의 결실을 수확하고 싶겠지만 인내는 보상을 받습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이 시기에 감자 껍질이 더 단단해집니다. 경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껍질이 얇은 감자는 수확할 때 쉽게 손상됩니다. 껍질이 찢어지면 수분이 침투하고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런 감자는 몇 주밖에 보관하지 못합니다. 껍질이 단단한 감자는 튼튼합니다. 손상 없이 수확을 견뎌냅니다. 몇 달 동안 저장이 가능합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제대로 보관하면 다음해 봄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식물이 고사한 후에 이 마지막 몇 주 동안 감자알의 크기는 여전히 커집니다. 토양에서 마지막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녹말을 농축합니다. 더 단단해지고 건조해지며 저장성이 좋아집니다. 100일 만에 수확하는 것과 120일 만에 수확하는 것의 차이는 수확량에서 30% 40%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단지 기다림으로써 자연이 순리대로 흐르게 함으로써 얻는 결과입니다. 저도 이것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같은 품종의 두 줄입니다. 한 줄은 식물이 아직 부분적으로 초록색일 때인 100일 만에 수확했습니다. 다른 한 줄은 식물이 완전히 고사하고 2주가 지난 후인 120일 만에 수확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조기 수확은 포기당 평균 4kg을 주었습니다. 만기 수확은 포기당 6kg을 주었습니다. 50%나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기 수확한 감자가 더 크고 단단했으며 보관도 더 잘 되었습니다. 인내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도, 더 많은 비료도, 더 많은 물도 아닌 오직 더 많은 시간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수확과 놀라운 수확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윤작, 즉 반복의 회피입니다. 윤작은 농업의 가장 오래된 원칙 중 하나이지만 오늘날 자주 무시됩니다. 특히 작은 정원을 가진 사람들은 윤작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토양에서 영양분, 특히 칼륨과 인산을 많이 흡수합니다. 궤경을 형성하는 데 이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같은 장소에 감자를 심으면 토양은 척박해집니다. 영양분이 고갈되고 수확량은 줄어듭니다. 첫 해에 포기당 6kg을 얻었다면 둘째 해에는 4kg, 셋째 해에는 2kg로 줄어들 것입니다. 토양이 고갈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질병이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감자잎벌레는 토양에서 겨울을 납니다. 봄이 되어 당신이 새 감자를 심을 때 그들은 깨어나 즉시 먹이를 찾게 됩니다. 곰팡이 포자는 토양에서 수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입마름병, 더댕이병, 시든병 등이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이 다시 감자를 심으면 공격을 시작합니다. 뿌리를 공격하는 미세한 선충들은 매년 같은 기주식물을 발견하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들이 수세기 동안 윤작을 해온 이유입니다. 그들은 결코 같은 장소에 같은 작물을 2번 연속으로 심지 않습니다. 감자를 심은 다음 해에는 다른 것, 즉 다른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뿌리 구조가 다르며 감자의 질병과 해충이 공격하지 않는 작물을 심습니다. 콩이 이상적입니다. 콩은 콩과 식물에 속하며 특수한 박테리아와 공생합니다. 이 뿌리 혹 박테리아는 콩뿌리의 작은 혹 속에 살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중의 질소를 포착하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78%는 질소이지만 식물은 그것을 직접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뿌리 혹 박테리아가 그것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며 콩이 죽으면 이 질소는 토양에 남습니다. 콩은 토양을 고갈시키는 대신 비옥하게 만듭니다. 또는 녹비작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하기 위한 식물이 아닙니다. 오직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심는 것입니다. 가을에 감자를 수확한 후 파셀리아, 겨자, 클로버 또는 호미를 심습니다. 이들은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에도 빠르게 자랍니다. 토양을 덮어 바람과 비에 의한 침식을 막아줍니다. 그들의 뿌리는 토양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씻겨 내려갔을 영양분들을 붙잡아둡니다. 봄에 다음 채소를 심기 약 2주 전에 이들을 토양에 섞어 넣습니다.
베어내거나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이들은 어리고 연하기 때문에 빠르게 분해되며 감자가 가져갔던 영양분을 다시 돌려줍니다. 여기에 클로버처럼 공기 중에서 고정한 질소와 추가적인 유기물까지 더해집니다. 당신의 토양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고 당신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환이 당신을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비료를 사지 않고 포대에 든 비싼 토양 개선제도 사지 않습니다. 질병이 축적되지 않으므로 살충제도 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연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토양이 살아있는 시스템이자 보살펴야 할 생태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토양을 보살피면 토양은 보답합니다. 매년 대를 이어서 말이죠. 간단한 윤작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감자, 2년차 질소를 고정하는 콩이나 완두콩, 3년차 질소가 많이 필요한 배추, 브로콜리 또는 기타 십자화과 채소, 4년차 감자와 같은 과에 속하지만 3년이 지난 후에야 같은 밭에 심는 토마토, 피망 또는 가지. 그러고 나서 5년 차에 다시 감자를 심습니다. 감자 사이의 4년 휴지는 최소한입니다. 공간이 있다면 5년이나 6년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결정적입니다.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결과가 좋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은 단기적으로는 용서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각각의 원칙은 그 자체로 간단합니다. 로켓 과학도 아니고 복잡한 기술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합쳐지면 부분의 합보다 큰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각 요소가 서로를 지원하며 스스로 강화되는 시스템 말입니다. 당신은 얕게 심고 여러 번 북주기를 하여 땅속에 더 많은 줄기를 확보하고 줄기를 따라 더 많은 감자를 형성합니다. 더 많은 감자는 더 많은 수확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수확량을 2배 또는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토양에 유기물을 섞어 성장 기간 내내 영양분이 천천히 고르게 방출되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화학 비료보다 식물을 더 잘 먹여 살리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표면을 멀칭하여 물을 저장하고 증발을 줄이며 극한의 온도로부터 토양을 보호합니다. 물과 노동력을 아껴주며 멀칭층 자체가 유기물이 되어 토양을 더욱 개선합니다. 충분한 북죽이나 두꺼운 집층으로 감자를 빛으로부터 보호하여 솔라닌 형성을 막습니다. 이는 당신의 수확물을 안전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듭니다. 식물이 완전히 성숙하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더 기다려 최대 수확량과 최상의 저장 품질을 얻습니다. 이것이 포기당 4kg과 6kg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을 돌려짓기하여 토양을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질병 없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투입물 구매 없이 매년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합니다. 이 원칙들 각각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멀칭층은 유기물이 됩니다. 유기물은 수분 보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향상된 수분 보유 능력은 더 건강한 식물로 이어집니다. 더 건강한 식물은 더 많은 감자를 생산합니다. 더 많은 감자는 더 많은 식량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식량은 더 많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안전은 더 많은 독립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독립은 더 많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정원 가꾸기가 아니라 하나의 원칙, 삶의 원칙입니다.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토마토를 권장하는 것보다 더 깊이 심어 묻힌 줄기를 따라
더 많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콩의 질소비료 대신 퇴비를 주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콩은 스스로 질소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호박을 두둑 위에서 재배하여 물이 빠지게 하고 식물이 썩지 않게 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식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세요. 그 생물학을 이해하세요. 식물의 필요를 이해하세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제공하면 식물은 당신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시스템은 효과가 있습니다. 비료 산업이 존재하기 전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생존을 위해 직접 농사를 짓던 시절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구조, 영양분, 물, 보호,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제공하면 식물은 자랍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존성, 편리함,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과 맞바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은 의존성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보살피기 때문에 토양은 더 좋아집니다. 토양이 더 비옥해짐으로 수확량은 늘어납니다. 당신이 관찰하고 배우기 때문에 지식은 쌓입니다. 당신은 징후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언제 북주기를 해야 할지, 언제 물을 주어야 할지, 언제 수확해야 할지 이해하게 됩니다. 식물에 대한 감각을 기르게 되며 이 지식은 아무도 당신에게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위기도 그것을 뺏을 수 없고 어떤 인플레이션도 그것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정부도 그것에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산이며 존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당신이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했던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안전해 보였던 시스템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지난 5년간의 전개를 보세요. 징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은 천연가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식품 가격은 에너지와 비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하나가 쓰러지면 나머지도 따라오고 그 사슬의 끝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서서 감자 한 봉지 가격이 얼마인지 믿지 못하는 당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반이 비고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며 시스템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정부든 슈퍼마켓이든 그 누구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부터 스스로 독립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아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감자를 이용한 이 요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입점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고 계속해 나갈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증거.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독립적일 수 있다는 증거. 당신이 무력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토마토, 콩, 호박, 배추, 당신이 재배하고자 하는 모든 채소에,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에, 세상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 세계를 거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식량이라는 근본적인 삶의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해한다면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토양을 일구는 법을 안다면 당신은 결코 완전히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식량 중 일부라도 직접 생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자유롭습니다. 다른 이들이 정하는 가격으로부터 더 자유롭습니다. 다른 이들이 통제하는 공급망으로부터 더 자유롭습니다. 당신을 작게 유지하려는 시스템으로부터 더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 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진실입니다. 식량은 권력입니다. 당신의 식량을 통제하는 자가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식량 중 일부라도 생산한다면 당신은 더 온전히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 말이죠. 슈퍼마켓에서 20가지 다른 요거트 중 하나를 고르는 자유가 아니라 붕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자유. 당신을 인간이 아닌 소비자로만 보는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큰 정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20제곱미터면 충분합니다.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삽, 괭이, 물조개, 그거면 됩니다. 수년간의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과 시작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첫걸음, 즉 첫 번째 감자를 땅에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게 되면 직접 재배한 첫 번째 감자를 수확하게 되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갑자기 자신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보다 더 유능하다는 것을, 남들이 말한 것만큼 의존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을에 당신의 창고를 열고 직접 재배한 감자가 가득 담긴 자루들을 보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공간만 충분하다면 비료 한 번 사지 않고, 상점에 의존하지 않고, 다음 달에 식료품을 살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고도 50kg, 100kg, 200kg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토양, 당신의 지식과 노동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안전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삶의 안전이며 독립입니다. 그것이 이 채널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나중에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요. 여기서 얻는 정보는 다가올 몇 년 동안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원예 채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급자족에 관한, 독립에 관한, 자유에 관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채널입니다. 자급자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할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배울 준비가 된 사람들,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말이죠. 댓글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자 재배에 대해 이미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없었나요?
어떤 실수를 하셨나요? 어떤 성공을 거두셨나요? 당신의 질문과 지식은 이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나눕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함께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함께일 때 우리는 더 독립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도 아니고 완벽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세요. 완벽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옵니다. 경험은 실천을 통해 쌓입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오늘 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자 하나를 땅에 넣고 유기물로 덮고 흙으로 덮은 뒤 기다리세요. 나머지는 자연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조건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정원에 있는 식물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지혜를 발굴합니다. 미래를 심으십시오. 다음 보물도 곧 공개될 것입니다.